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3가지 IT 뉴스 오랜만에 3가지로 꽉 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은 넷플릭스 소식인데요. 넷플릭스의 철권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아마 올드게임 유저분들이라면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94년도에 출시가 됐었고 지금까지 30년 정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거 우정 파괴 게임으로도 유명하죠. 자, 21절에 예고편이 공개가 됐고요. 1세대 주인공이죠. 카자마진, 그리고 폴, 킹, 헤이아치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폴하면 또 이게 분권 쓰던 거 생각도 나는데, 이게 애니로 제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영화도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망했었고, 이렇게 추세를 보게 되면 뭐 스트리트 파이터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IP들이 다 넷플릭스를 통해 부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넷플릭스의 전략이에요. 2021년에는 도타2라고 하는 게임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었죠. 도타 용의 피. 요거는 제 취향은 아니었었고요. 캐슬베니아 시리즈의 애니메이션도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좀 의리로 보긴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애니메이션판인 아케인이 나왔었죠. 그리고 소설과 게임 원작의 위쳐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게임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는 디즈니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출시를 하고 굿즈를 판매를 해요. 이 게임은 또 애니메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또 영화가 되죠. 또 드라마가 돼요. 계속해서 굿즈를 또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역시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드 팬으로서는 정말 빨리 보고 싶네요. 올해 안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반기 안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메인 소식은 두 번째입니다. 메타버스로 나무를 심는 이야기라서 원래 이거를 제가 전체를 준비를 했다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1000명 제한에 걸려서 제가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걸 풀로 이야기 못 드리고 짧게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봐보죠. 메타버스에서 나무를 심으면은요, 현실 세계에서도 나무를 심어주는 이벤트입니다. 이게 두나무하고 산림청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예요. 그 4월 5일이 식목일이다 보니까 이 식목일 위주로 해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이라는 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77회 식목일을 맞아서라고 되어져 있죠. 두나무에서는, 그 어피트의 두나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세컨블럭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건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약간 게더타운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비대면 나무 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상 나무 한 그루를 심게 되면은 두나무랑 산림청이 진짜 나무 두 그루를 심어준다라고 하네요. 서로서로 돈을 내나봐요. 회복의 숲을 조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매일같이 접속을 해야 되고 총 5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인원수가 하루에 1000명으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벌써 1000명이 다 찼더라고요. 4,000명만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도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이라고 하니 내일은 기다리셨다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쉬운 것 같아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아이템만 획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컨블럭 자체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라면 좋은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전 비디오랑 다 끄고 들어갈 건데 스피커도 웬만하면 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입장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안 돼요. 끝나가지고.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무코 뭐 이런 것들 주는 것들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F키를 눌러서 스탬프를 받고, 자, 이런 것들 다 받는 거예요. 다 받고 난 다음에 나무 심는 구역이 위쪽에 있으니 위에 있는 나무 심는 구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고요. 제가 그래서 세컨프레스트 5구역에 가보려고 했었는데, 자, 들어가 보게 되면은 5구역이나 3구역이나 다 비밀번호가 적용되어져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비밀번호가 되어져 있는데 실제 1000명 제한이 풀려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러볼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이게 다니까. 자, 참여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 이쪽을 통해서 참여자들한테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맵이고요. 제가 받았던 거고, 하나만 더 획득하면은 전체 획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식은 내일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닫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뒷좌석 광고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뒷좌석 광고, 이름이 RSE라고 붙었는데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멋지게 이름 붙었네요. 그냥 뒷좌석에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태블릿이라고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붙이게 되면 이 화면을 통해서 광고도 나오고요. 운행 경로죠.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자동 결제 예정이라든지 이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좌석에 탄 게 아니라 뒷좌석에 탄 사람한테 유리할 수 있겠죠. 여기 안에서는 뉴스도 나오고요. 드라마도 볼 수 있게 하고 뭐 웹소설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다 연결을 시켜 놓겠죠. 뭐든지 간에. 뭐든지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니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에 카카오티 블루 1만 대 설치가 된다니까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광고가 나오는 것들을 카카오티 블루의 가맹 택시 회사들하고 나눠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그 비슷한 서비스로 생각해 보자면은 구글 웨이모가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에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 때 무인 택시를 타는 대신에 구글은 광고니까요. 광고를 보면은 광고를 본 만큼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하게 해준다라면은 굉장한 승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서비스를 보더라도 그거부터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가맹점이 돈을 벌어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앞에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잖아요. 끌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안 봐도 되는 광고를 봐야 된다라면 이거에 대한 대가도 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도 좀 나긴 합니다. 요즘 웹3, 웹 3.0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두가 같이 돈을 버는 구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저도 같이 수익 모델을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게 아닌지 고민이 되고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오늘 IT에 대한 얘기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뒷좌석 광고 도입에 대한 이야기, 메타버스로 나무 심기에 대한 이야기, 넷플릭스 철권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이야기.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 출근길 IT 소식, 퇴근길 IT 전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